그럴 때 있지 않아? 전엔 정말 재밌었고 좋았는데 시큰둥해질 때. 요즘 내가 그래. 도태되면 안 된다는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그 걱정 때문에 좋아했던 것들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걱정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생각했어. 걱정에 지기 싫다. 1년 전 이 공간을 꾸미기 시작할 때의 설레임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 그럼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1년 전 이 공간을 꾸미며 땀 흘리던 때처럼 다시 해보려고 해. 그게 나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다시 일상이 되었으면 해. 미래의 걱정은 집어치우고 멈춰있던 작업실 인테리어부터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 우선 저 서랍장부터 시작해보자. 당근으로 구매한 한의원 약장인데 낡기도 많이 낡았고 좀 지겨워져서 이참에 상판과 뒷판 보수도 하고 컬러를 바꾸면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잡생각엔 노동이 답이거든. 그치만 망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원목 가구 리폼 방법을 찾아봤더니 가구 리폼 요거 딱 3개만 하면 되겠더라고. 딱 3가지만 기억하자. 샌딩, 그리고 페인팅, 마지막으로 스테인. 나는 이번에 페인트와 스테인을 모두 쓸 거야. 어떤 컬러를 쓸지 리서치를 먼저 해보자고. 헤이도 컬러를 잘 쓰는 브랜드잖아. 컬러 믹스를 해도 보기 좋더라고. 이 의자는 블랙 스테인으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팝한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 우드 서랍장인데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것도 예쁘고 이것도 우드인데 1950년대 빈티지래. 컬러 조합이 고급지다. 난 이런 컬러가 땡기더라고. 블랙, 우드, 테일 컬러. 에메랄드 같기도 하고 청록 같기도 한 이런 톤의 컬러 말이야. 그래서 상판은 블랙 스테인으로 하고 서랍 앞판은 청록 컬러의 페인트로 포인트를 주고 전체 프레임과 옆면은 우드 컬러 스테인으로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해보기로 했어. 자, 이제 샌딩부터 가보자고. 서랍이 총 56개이고 손잡이 부분도 복잡해서 서랍은 샌딩 없이 페인트를 칠하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낭창낭창 휘어지는 상판을 시원하게 뜯어버리자. 아직도 남아있는 한약재 흔적들. 자, 이제 공구를 사용해보자. 샌딩 전에 위험한 못들을 모두 제거해줘. 웰컴 투 샌딩 지옥. 큰 가구를 샌딩해야 한다면 샌딩기는 필수야. 샌딩기로 못하는 곳은 손사포질을 해야 하는데 진짜 힘들거든. 이런 공구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대여해보는 것도 좋아. 샌딩은 정말 고된 작업이니까 혹시 처음 해본다면 마음을 단디 먹고 시작하길 바래. 마치 운동하면 잡생각이 사라지듯이 샌딩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머리를 비울 때 추천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먼지 날리는 노동 뒤엔 목에 기름칠을 좀 해줘야 해. 먹었으니 이제 또 밥값 해야지.
나 뒷판은 왜 샌딩한 걸까?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인데. 명심해. 보이는 부분만 샌딩하기로. 사실 여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 페인트와 스테인을 칠하기 전엔 먼지 제거를 잘 해줘야 해. 안 그러면 떡지고 결과물의 퀄리티가 낮아지거든. 서랍 56개를 다 하려니 정말 고되더라. 너무 많이 패인 부분은 우드 필러로 메꿔줄게. 자, 드디어 페인트 타임! 페인트 바르기 전엔 젯소 칠을 해주는 게 좋아. 보통 젯소가 페인트보다 저렴한데 베이스를 젯소로 칠하면 페인트도 더 잘 달라붙고 페인트 컬러도 더 잘 나오거든. 전에 귀찮아서 안 했다가 나중에 페인트가 쉽게 벗겨져서 후회했어. 이미 페인트가 발려진 곳이라면 바로 페인트 칠해도 괜찮아. 7, 8에 56개 젯소 칠 완성. 젯소 바르고 나니 보이는 이 흉터들, 이번에 핸디코트로 메꿔줘 볼게. 적당량을 덜고 안쪽에 공기를 빼기 위해 잘 섞어줘야 돼. 좀 치대듯이 휘핑크림 섞듯이. 파인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발라줘. 너무 작은 부분은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편하더라고. 젯소 칠 전에 안 보였던 구멍들이 참 많네. 이 주걱 같은 게 메꿀 때 쓰는 헤라라는 도구야. 헤라가 쇠로 된 것도 있는데 난 플라스틱 재질이 편하더라고. 메꾼 뒤엔 또 샌딩이야. 잡생각은 없어져서 좋은데 이놈의 성격. 샌딩하다 보니 또 보이는 자국들 그냥 넘어가지 못해. 우드 필러로 쓱쓱쓱 메꿔줬어. 3일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식이면 절대 3일 안에 못하지. 이제 스테인 시작. 본덱스 수성 스테인 도토리 컬러야. 컬러가 여러 개 있는데 우드는 이 컬러가 평이 제일 좋더라고. 스테인은 나무에 스며들면서 컬러가 착색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몇 번 칠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건 없고 본인이 원하는 컬러가 나올 때까지 바르면 돼. 스펀지로 바르는 게 떡지지 않고 잘 발리더라고. 도토리 컬러는 한 번 발랐는데 딱 마음에 들었어. 진짜 다행이다. 뒷판은 MDF 가장 얇은 걸로 재단해서 배송받았어. 사이즈가 너무 커서 2개로 나눠서 재단하고 가운데는 마스킹 테이프로 붙였어. 얇은 판재니까 타카로 고정해볼게. 반려인이 공구를 좋아해서 덕분에 편하게 작업했어. 근데 너무 무서워서 내내 긴장하면서 썼어. 직각으로 각도를 잘 맞춰서 쓰자. 상판은 워낙 낡았어서 9cm 두께의 자작나무 합판을 주문했어. 이 정도면 위에 무거운 화분이나 소품을 올려도 휘지 않을 것 같아.
자작나무 합판에 블랙 컬러 스테인을 칠해봤었는데 예쁘게 잘 나왔었거든. 무늬도 너무 복잡하지 않아서 가구 리폼할 때 추천해. 주문한 판재는 이미 어느 정도 표면이 매끈한 편이라 가볍게 샌딩해줬어. 엣지 부분은 날카로우면 다칠 수 있으니까 살짝 라운드를 준다는 느낌으로 샌딩해주면 좋아. 모서리 부분도 부드럽게 갈아줬어. 스테인은 본덱스 수성 스테인 흑당 컬러야. 페인트도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얇게 여러 번 바르잖아. 스테인도 똑같아. 떡지지 않게 손목에 스냅을 사용해서 블랙 스테인은 나는 3번에서 4번 발랐더니 만족스러웠어. 이제 서랍 앞판에 포인트 컬러를 칠해보자. 복잡한 손잡이 부분은 작은 브러쉬로 모두 칠해줬어. 그리고 넓은 스펀지 브러쉬로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효율적인 동작으로 전투적으로 칠해줘야 해. 왜냐면 이걸 56개나 해야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와. 컨디션은 유지하면서 해. 총 2번씩 칠해야 되니까. 2번째 칠은 스펀지 롤러로 해보려고 해. 별 의미는 없고 좀 편할까 싶어서. 이 스펀지 롤러 편하기는 한데 페인트가 튀듯이 오돌오돌 하더라고. 역시나 손잡이 부분은 작은 브러쉬로 2번 칠하고 오돌도돌 표면을 브러쉬로 한번 밀어줬어. 한 번 칠한 것과 2번 칠한 것의 차이 보여? 가구가 워낙 오래되어서 스테인이 고루 발리진 않았지만 이것도 빈티지니까 블랙 스테인은 정말 곱다 고와. 만족! 블랙 우드 테일 컬러 조합. 서랍 안에는 초나 인센스 등을 보관해. 밀랍초도 딱 사이즈 좋게 들어가고 인센스 스틱도 사이즈가 딱이야. 그린 컬러 암체어만 좀 튀었었는데 이제 잘 밍글이 되는 것 같아. 이번에 가구 리폼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복잡한 것만 같던 걱정들이 심플해지더라고. 요즘 걱정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면 주변의 환경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작은 가구 리폼은 훨씬 수월할 거야. 성취감도 생기고 말이지. 10월은 좀 더 성장하는 달이 되길 바랄게. 그럼 이만 다음 편에서 만나.